집 한 채 있고 현금 1억 정도 쥐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딱 평균은 가는 줄 알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열어보니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군요. 그 정도 자산마저도 평균 이하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댓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아니고 월급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었지만 열심히 살아서 39세에 2억 넘게 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에 40대 전에 2억을 모았다는 건데 정말 열심히 절약하며 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40대 2억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제 주변만 봐도 현실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30대 내내 청춘을 다 바쳐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타이밍이 안 맞아 집을 사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순식간에 자산 격차가 몇 억씩 벌어진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말 것 그대로의 진짜 현실입니다. 저도 밤마다 인스타에 들어가면 슬퍼집니다. 분명히 즐거우려고 들어간 SNS에서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낍니다. 유튜브에는 월 1,000만원 버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인스타에서는 10억, 20억이라는 돈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댓글창을 보면 나 빼고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부자인 것 같다는 넋두리가 비가 오듯 넘쳐납니다. 궁궐 같은 넓은 집, 번쩍이는 외제차, 화려한 해외여행과 명품들, 그것들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며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하더군요. 스스로 1억이라도 모아본 사람은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SNS에 보이는 믿을 수 없는 큰 돈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실제 하지 않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평균의 함정에서 나와서 상대적 박탈감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떠도는 돈이 아닌 실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길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버드대의 토드 로즈 교수는 그에 져서 평균의 종말에서 아주 날카롭고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평균적인 인간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가 억지로 만든 가상의 평균 속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결국 스스로 낙제생으로 규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40대 평균 자산 6억 원이라는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왜곡된 수학적 평균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통틀어 봐도 57%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입니다. 1억 원조차 쥐지 못한 가구도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을 감고 외면하던 진짜 세상의 숫자들입니다. 숫자의 착시와 40대의 차가운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언론이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4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8천만 원으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아주 비열한 통계적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개념은 바로 중위값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40대 가구를 자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정중앙에 서 있는 가구의 진짜 자산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정중앙 40대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겨우 2억 8,300만 원입니다.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에 무려 2억 원의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상위 10%가 쥐고 있는 엄청난 부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일 뿐입니다. 정작 대한민국 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은 순자산 2억 8천만 원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팩트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40대 평균 순자산은 오히려 7.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중위값은 2.2% 감소했습니다. 부자들의 지갑만 두꺼워졌을 뿐 서민들의 삶은 더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40대는 빚의 무게에서도 슬픈 왕관을 썼습니다. 전 연령대 통틀어 부채 총액 압도적 1위의 세대입니다.
평균 부채만 무려 1억 4,300만 원에 달합니다. 인생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황금기지만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무게도 가장 무거운 세대.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40대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는 걸까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스스로 탓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져서 21세기 자본에서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R은 G보다 크다는 단순하고 무서운 공식입니다. 여기서 R은 자본 수익률,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입니다. G는 경제성장률 혹은 근로소득 증가율, 즉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돈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속도가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해 월급을 올리는 속도보다 늘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이 법칙은 지금 이 땅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통계를 뜯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은 1년 동안 고작 2.4%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임대료 같은 재산소득은 무려 9.8%나 폭등했습니다. 자본이 자라나는 속도가 노동의 속도보다 무려 4.1배나 빠른 것입니다. 월급쟁이가 뼈 빠지게 일해 고작 24,000원을 더 벌 때 자산가들은 가만히 앉아 숨만 쉬어도 98,000원을 더 버는 구조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오직 내 몸뚱이 하나 믿고 살아가는 40대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끝없는 비교 문화가 불을 지릅니다.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그에 져서 행복의 정복에서 경고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대신 남에게 있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고통받게 만드는 질병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비교할 대상이 고작 옆집 이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전국 상위 1%의 부자들, 그때의 벼락부자가 되어 은퇴한 파이어족들, 그들의 화려한 포트폴리오가 내 손바닥 안으로 매일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뇌는 이 가짜 판타지를 사회의 평균으로 착각합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하루를 버텨낸 내 평온한 일상을, 그리고 가차없이 난도질하는 지옥 같은 비교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성이 나서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집값이 올라 순자산이 4억 8천만 원이 된 건 아니냐고요. 당장 현금이 없을 뿐 자산가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아니냐고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아주 차가운 회계적 진실로 대답해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통찰을 빌려보겠습니다. 기요사키는 자산의 정의를 완전히 다르게 내립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40대의 치명적인 구멍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산의 75% 이상이 오직 부동산 한 채에 꽉 막혀 있습니다. 당장 내 가정을 지탱해줄 금융자산은 20% 남짓에 불과하죠. 매달 나에게 월세나 배당금을 쥐어주며 일하는 진짜 자산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매달 대출이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주거용집. 이것이 기요사키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돈을 빼앗아가는 부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장구상 수치에 취해 안도할 필요도, 그 숫자에 못 미친다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며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60대 이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자산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 없이 나만의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위해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적금 수익률로는 인플레이션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평균에 평생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해야 합니다. 평생 공부하며 주식 투자해야 합니다. 그 투자의 시작이 될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원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